자, 오늘은 5장 대화재. 피해에 대한 반성에 생긴 보험법. 이게 런던 대화재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험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합시다. 보험. 불운이 불행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 자, 인간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를 처했을 때를 대비하자는 목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그래서 개발한 그런 그 사회보장 장치가 보험인데, 그럼 보험은 언제 어떤 동기로 탄생했을까? 보험의 발상은 동물의 본능인가? 옛날부터 식량이 부족한 겨울에를 대비해서 동물들은 미리미리 그 가을에 겨울에 먹을 식량을 비축하죠. 그런 걸 보여주죠. 기원전 6세기경에 그리스 사모스 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솝의 우화에서 보면 개미와 배짱이에서 이 식량 비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적인 내용을 다루었죠. 그렇듯이 이 불행에 대비하는 방식은 인간의 그러면 어떤 본능인가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더운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이 1년 내내 먹을 음식이 있는 데서는 그게 비축하거나 뭐 이런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들을 안 쓰는 걸 보면, 이런 그 불행에 대비하는 방식은 인간의 후천적인 본능인 것 같다. 전쟁이나 화재, 도난, 분실과 같은 각종의 천재 및 인재에 의해 우리 재산이 위험에 처하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손실을 보충하는 방법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일본 농촌에서는 서로 이렇게 그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무라 하치부라는 그런 그 제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네 규칙에 따라서 같이 뭐 하자 안 하자 할 때 그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따돌림을 하는 그런 건데, 이 마을에서의 따돌림은 이건 오스트라이즘이다. 그래서 팔할 따돌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용어인데, 무라하치부에서 이 하치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튕겨내다라는 뜻의 하치쿠가 변한 말이라고 하며, 하치부가 10가지 중 2가지를 뺀 것이라는 속설은 후세에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원에 대한 얘기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집단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조를 상호 부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조차도 화재나 장례식인 경우에는 서로가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공동사회가 화재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를 준비해요. 불운이 불행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생각했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장례를 위한 비축을 구체적으로 보면, 딱따구리는 나무 열매를 나무를 파서 그 구멍에 집어넣고, 때까치는 메뚜기를 나뭇가지에 찔러서 놔뒀다가 나중에 꺼내 먹고, 다람쥐는 땅속에 도토리를 묻어놨다가 추울 때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근현대 인간의 이 비축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그것을 위하여 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내가 퀴즈에 중간고사에 시험 문제 내면 이런 데 시험 문제 낸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쌀도 비축하고 또 기름도 비축하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정부 차원에서 비축해 두고 또 집에서도 보관을 해 두죠. 자, 런던 대화재와 그 후 화재 등과 같은 재난 후의 도시 형태. 도시는 기원전 5,000년 전 나가타 이집트인데, 기원전 4,000년 전에 우르크, 이건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인데, 등에 촌락해서 현대 인구 1,000만이 사는 서울까지 역사상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이루어지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식량이 풍부하고 둘째는 안전하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들도 재난을 겪으면서 폐허가 되기도 하는데, 한두 번쯤은 폐허가 된 경험을 가지고도 다시 일어난 도시가 있고, 또 한 번 파괴된 이후에 2번 다시 재건되지 못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재해는 있었지만 재건된 경우입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그 큰 재난을 입었던 경우도 극복을 했고, 또 화재로 도시 대부분이 타버렸지만 훌륭히 재건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수도 비잔틴,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터키의 옛날 수도 이스탄불, 등은 모두 현대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탈리아의 폼페이 같은 도시는 옛날에는 번성했던 도시지만 화산 피해를 입은 후로 지금은 잊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산시성, 시안, 지금은 장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그 서위, 북주, 수당 등 13개 왕조가 이것을 수도로 삼아왔던 곳인데, 중국에서 유일하게 1000년 이상 수도의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입니다. 이 7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문명을 두루 접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인데, 비교를 해보면, 유럽과 비교해보면, 당시에 이 장안이 번성할 때,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도시였으나 인구가 5만에도 못 치는 도시에 비해서 이 장안 성내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있었고, 또 장안에는 70여 개국의 외국 사신단이 있었으며 3만여 명의 유학생이 이것을 거쳐갔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규모가 이 당시에 이 동아시아하고 유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이 중국의 근대 문명을 이해하려면 베이징을 봐야 되고, 중국의 현대 문명을 이해하려면 상하이를 가봐야 되지만, 중국의 고대 문명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시안을 가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안을 내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시안까지 못 가봤는데 장안에는 가봤어요. 장안에를 가봤는데, 여기서 이 사진을 한번들 보도록 하세요. 이게 작년에 중국 수학회와 대한수학회가 처음으로 조인트 컨퍼런스를 했어요. 미국에서 1890년대 후반에 조인트 컨퍼런스를, 국제학회를 가졌듯이, 이게 이제 한국 수학회 대표들과 중국 수학회 대표들이 모여서 학회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쭉 가보면 여기서 이제 그 시안에, 장안에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들도 물론이고, 공산당 공연하는 것도 있고, 이게 그리고 쭉 가면 아마 아래에 이 사진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이런 문화 유적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자, 그리고 도시가 폐허가 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할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도시가 폐허가 된 이유를 보면 천재와 인재로 폐허가 된 예가 많다. 천재로 폐허가 된 도시의 예가 폼페이, 크레타섬, 또 사막화돼서 버려진 데가 많이 있고, 또 인재로 폐허가 된 게 전쟁으로, 또 정복해서 없어진 도시들, 대화재로, 또 대전염병으로 없어진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전쟁으로. 종교전쟁, 마야 같은 경우가 그런 예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인재나 천재로 폐허가 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가 폼페이,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 이건 그리스에 있는, 또 여기는 인도의 무굴 제국, 레드포트, 그 다음에 중국의 고대 실크로드에 있는 예성, 고창국, 또 등등이 그런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이거는 히로시마를 보여준 건, 히로시마는 폐허가 된 건 아니지만 요 원폭으로 요 폐허가 된 건물을 보관하고 있어서 아마 이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화재 후 왜 런던시를 다시 복구해서 사용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